안녕하세요. 김영지 부장입니다. 오늘 로드카바 실링 솔루션에 대해서 한국어로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드카바 실링 솔루션이라는 것은 우리 실의 좋고 나쁨은 실린더에서 기름이 새느냐 안 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부에 있는 실린더 내부에 있는 기름이 외부로 새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그 로드를 감싸고 있는 로드 커버에 있는 실들에 대해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그 주요하게 로드 커버 안에 들어있는 실들에 대해서 어떤 조합을 가지고 어떤 조합을 통해서 그 누유가 되는 것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형실의 솔루션을 다른 고객들에게 소개해 줄 때 사용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첫 번째 페이지는 NOK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NOK 자료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로드실이 과거에는 폴리우레탄 로드실이 많이 쓰였었는데 최근에는 고무 로드실, NBR 로드실이 많이 쓰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NOK 책자에 나온 부분을 통해서 그 로드실의 사용 경향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본 설명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However recently nitril lava is increasingly being used as the road packing material to improve performance and prolong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니트릴 라바가 increasingly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로드 패킹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improve 무엇을 improve 하려고 하냐면 퍼포먼스와 프롤롱 라이프 수명이죠. 프롤롱 라이프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카탈로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NOK 카탈로그가 옛날 버전이 있고 최신 버전이 있는데 옛날 버전에는 로드실을 폴리우레탄 로드실을 써라 라고 한 카탈로그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고무 로드실을 써라 라는 식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however recently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대놓고 옛날에는 폴리우레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고무 로드실을 써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조심스럽게 however recentl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고무 로드실을 쓸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폴리우레탄 로드실은 폴리우레탄 로드실대로 판매가 돼야 되는 또 측면도 있고 또 폴리우레탄 로드실은 폴리우레탄 로드실대로 또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마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NOK 카탈로그에 나오는 부분인데 굴삭기에 사용되는 로드카바 쪽에 쓰는 실들은 이렇게 쓰세요 라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쓰세요 라고 잠깐만요. 예, 이렇게 쓰라고 이제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로드실을 다 IUH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A505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G928, 그 다음에는 A567 이렇게 있는데 다 IUH 고무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재가 이제 여기 번호대로 이렇게 이제 틀린데, 맨 위에 있는 소재는 이제 사용 온도 범위가 일반적인 범위예요. 그래서 한 100도 정도, 기름이 100도 정도의 기름에서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온도에서 사용하는 로드실 소재가 되겠고요. 두 번째 G928이라는 것은 HMBR 소재인데, 그것은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통 HMBR 그러면은 한 140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A567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도 뭐 이렇게 이제 저온에서 사용하는 그런 로드실의 소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트렌드 자체가, 우리 이제 실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는 NOK 조상님께서 이 로드실 이제 굴삭기 쪽에 굴삭기용 실린더에 사용하는 로드실을, 즉 이제 고압에 사용하는 것이죠. 고압에 사용하는 로드실을 로드실 사용 경향이 과거에는 폴리우레탄 로드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무 로드실로 바뀌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거기에 있죠. 그 두 번째 설명 중에 N look their commanded seal configuration for power shovel 안분 버켓 실린더 all recommend to use IUH 라바 로드실 picture B but in this case it have to be used with buffering 그랬어요. 그죠? 아무튼 이 로드실은 반드시 버퍼실과 함께 쓰여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폴리우레탄 실은 딱딱해요. 그래서 고압에도 잘 견디는데, 혼자도 잘 견디는데, 이 고무 로드실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는 못 쓰이고 버퍼실과 함께 쓰여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쇼어 하드니스 A 경도인데요. A 경도로 해서 94도가 나오고, 또 쇼어 하드니스 A 경도로 해가지고 고무 로드실 IUW2죠. 우리는 그거로 쳤을 때 경도가 88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의 구성은 지금 고마수 쪽에 성공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문제없이 잘 쓰이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실 사용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윗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소스 from NOK 프리젠테이션 2009년 for 동양 메카트로닉스. 동양 기전에 2009년에 NOK가 이제 프리젠테이션 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프리젠테이션 내용에서 저희가 이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NOK가 이제 세 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거기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종래, 현행, 장래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영어는 before, now, future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버퍼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란색 버퍼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폴리우레탄 소재를 U801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재가 지금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 부분에서는 파란색 소재로 바뀌면서 그 폴리우레탄 소재가 U641 소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U801 소재는 100도까지 쓸 수 있는 소재고 U641 소재는 110도까지 쓸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내열 폴리우레탄으로 버퍼실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는 로드실이 이제 로드실 중간에 있는 거죠. U801 이제 노란색 로드실 폴리우레탄 소재 로드실이었는데 현행 그 나우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G928 해가지고 G928은 아까 알려드렸듯이 이것은 HMBR 소재입니다. 그래서 HMBR 소재라서 G928 여튼 IUH 고무 소재로 이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더스트실 얘기하겠습니다. 더스트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포에 보면 U801 더스트실이었고요. 나우도 U801 예, 더스트실 DKB I 타입이죠. 요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종래에 이렇게 기존에 비포에 보시면 그 로드실 아래 백업링이 있잖아요. 백업링이 있는데 백업링의 소재는 80MP라고 해가지고 나일론 소재입니다. 나일론 소재인데 이 나일론 소재가 이제 오른쪽에 오면서 현행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IUH 아래쪽에도 백업링이 보이죠. 그 백업링의 소재명이 19YF인데 이거는 이제 브론즈가 첨가된 테프론 백업링입니다. 그래서 NO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무 로드실과 브론즈가 첨가된 테프론 백업링을 같이 쓰는 거로 해서 지금도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양기전에 나일론 백업링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론 백업링은 무엇을 대신해서 쓰는 거냐면 바로 이 그 브론즈가 첨가된 테프론 백업링 이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BRDW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업링은 사용하는 로드실의 소재의 경도에 따라 가지고 그 알맞은 소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도가 94도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폴리우레탄이 이 그 로드와 이 그루브 사이에 있는 틈 사이로 빠져 나가지 말라고 백업링을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우레탄보다 경도가 높아야지 폴리우레탄이 밀리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폴리우레탄보다 경도가 높은 80MP라고 해가지고 더 딱딱한 나일론 소재를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행에서 보면은 이제 고무 소재 대신에 이제 테프론 소재를 쓰는데 고무 소재보다는 강한 테프론 소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백업링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장착했을 때는 로드와 딱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을 메꿔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드와 이제 백업링 로드를 이제 껴놓고 백업링 딱 장착했을 때 백업링과 로드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력이 들어오면 로드실에 의해서 백업링이 눌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압력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갭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이제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갭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드실이 그 그루브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실이 눌렸을 때 이 백업링이 옆으로 이렇게 딱 벌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비네이션 되는 궁합이 맞는 그런 백업링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백업링을 쓰는데 그건 이제 폴리우레탄에 의해서 고압에 의해서 눌렸을 때 이제 나일론 소재가 옆으로 쫙 퍼져야 되는데 설명이 좀 복잡해졌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고무 로드실에다가 나일론 백업링을 80MP짜리 그러니까 이거
경도가 D 경도로 80도라는 건데, 여튼 폴리우레탄보다 더 딱딱한 저 백업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사용했던 비포에 사용하는 80MP 나이론 백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현행에서 그 고무 로드실 아래다가 이 나이론 백업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고무가 이렇게 위에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백업링을. 그럼 이 백업링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옆으로 안 벌어져요. 그냥 지 맘대로 그냥 계속 있어. 그러면 갭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사이로 로드실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업링의 경도는 로드실이 눌렸을 때 옆으로 퍼질 정도의 딱딱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 로드실을 쓸 때는 상대적으로 경도가 약한, 경도가 말랑말랑한 그 테프론 소재의 그 백업링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이론으로 된 백업링을 동양기전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소재는 비록 나이론이지만 그 딱딱한 정도가 이 테프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도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IF 그 브론즈 백업링 같은 경우에는 그 경도가 이제 D 경도인데요. 쇼어 D 경도로 19IF는 70도 정도 나오는데, 우리 BRDW이 한 65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해가지고 70도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BRDW 나일론 소재는 테프론 소재랑 비슷한 경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80MP 이 나일론 소재는 경도가 80도입니다. D 경도로 해가지고 쇼어 D 경도로 해서 80도예요. 그래서 네, 70도보단 80도가 높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나일론 소재, 같은 나일론 소재지만 이 고무 로드실하고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는 보시면 이제 버퍼실 같은 경우에 HB 그 파란색이었던 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위에 퓨처에 보시면 그게 이제 핑크색인가요? 이게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이 보라색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내열 우레탄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것 같아요. 초내열 우레탄인데 이 아이는 참고로 UH05 소재라고 해가지고 얘는 120도까지 견디는 폴리우레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버퍼실은 더 높은 열에 견디는 그런 버퍼실 폴리우레탄을 써야 된다. 그래야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잘 견딘다라는 생각을 NOK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드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똑같은 이제 아마 G928 소재로 HMBR 소재를 쓰라고 하고 있네요. HMBR 소재를 써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이제 더스트 와이퍼 DKBI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폴리우레탄 색상이 보라색이죠. 보라색 색상으로서 이것도 초내열 더스트 와이퍼를 써야 된다. DKBI죠. 그거를 써야 된다. 이것이 이제 NOK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린더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NOK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더 초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면 더 비싼 제품을 NOK 이제 동양에서 쓰는 거게 되겠죠. 예. 그래서 비싼 제품을 동양기전에 팔아먹으려고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예, 아무튼 뭐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걸 쓰면 좋지요. 비용 부분. 그런데 현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 로드실의 소재는 모두 고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실 업계에 들어오셔서 1세대 사장님들이시죠. 사장님들은
로드실은 폴리우레탄이 최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NOK 조상님께서 이미 로드실은 고무 로드실이 좋아 그러면서 이제 굴삭기 쪽에는 고무 로드실 쓰는 게 좋은 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왼쪽 그림이 있고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왼쪽 그림이 있는 건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 무슨 그래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지금 왼쪽 눈금 보면 0.0, 0.2, 0.4, 0.6, 0.8, 1.0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 로드와 그 그루브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2000, 4000, 6000, 8000은 이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압력. 그래서 이것은 뭘 비교를 한 거냐면 폴리우레탄에 대한 비교예요. NOK에서는 지금 U801 소재라고 해서 100도까지 견디는 폴리우레탄이 있고 U641이라고 해서 110도까지 견디는 폴리우레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그 실린더를 설계할 때 로드와 그 그루브 사이를 0.2mm 정도 갭을 둡니다. 그래서 0.2mm 갭 정도 갭이 있는 그 사용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U801 소재를 넣었을 때 몇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000, 4000, 6000, 8000은 뭐냐면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아워네요. 2000시간, 4000시간, 6000시간, 8000시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린더 제조 환경, 즉 로드와 그루브 그 사이가 0.2mm로 이제 공간을 두었을 때 U801 소자에 100도까지 견디는 폴리우레탄을 쓰면은 거기 이제 짜라락 이제 모여 있죠. 2000시간에 거의 다 모여 있죠. 2000시간까지 쓸 수 있다. 그런데 0.2mm 기준으로 해서 그 U641 소재, 그 파란색 소재죠. 그거를 썼을 때는 지금 그래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6000시간 정도까지도 가 있죠. 더 높은, 더 큰 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6000시간 이상을 갑니다. 그러면 2000에서 6000이면은 몇 배가 큰 거죠? 3배가 큰 겁니다. 3배를 더 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우레탄의 내열 또 100도에 견디는 폴리우레탄과 110도에 견디는 폴리우레탄을 동일 환경에서 썼을 때 파란 그 내열 폴리우레탄이 일반 폴리우레탄보다 100도씨에 쓰는 것보다 3배나 수명이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버퍼실을 이제 오른쪽 그림이죠. U801 소재는 이제 노란색 소재고요. U641 소재는 파란색 소재인데 실제로 이제 NOK에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은 1000시간 사용을 한 다음에 실이 어떻게 변했나 거기 이제 그림이 있죠. 거기 보면은 단면도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있는데 원래 모습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이제 추측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 거가 이제 U801 소재 노란색 소재인데 걔는 1000시간 사용했더니 어떻게 위로 막 이렇게 제껴졌죠. 그렇게 변한 거고 U641 소재는 1000시간 사용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항상 유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내열 폴리우레탄 버퍼실을 썼더니 실링 라이프가 여기서 2000에서 8000시간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내열 폴리우레탄을 쓰면 수명이 더 길어집니다. 라는 것을 이 자료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압력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는 압력이 왔을 때 이 여기서 이제 버퍼실에서 몇 프로를 감압시켜 주냐면 99%를 다 감압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로는 과거에 한 700바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700바를 이렇게 했는데 이 버퍼실을 통과한 다음에 로드실 쪽에 전달되는 압력이 몇 바인지를 체크했는데 9바밖에 안 오더라고요. 9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99%는 버퍼실에서 다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름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힘들게 하드 캐리하고 있는 것은 이 버퍼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버퍼실의 수명이 이 전체 실린더의 수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버퍼실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프리젠테이션에서 강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NOK 조상님은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다 폴리우레탄, 버퍼실, 로드실, 더스트와이퍼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거보다 수명을 더 길게 하려면 내열 버퍼실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드실은 고무 로드실을 쓰시는 게 좋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명이 2000에서 2000시간 하던 게 6000시간이나 8000시간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앞에는 이제 NOK의 얘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그래 그 NOK 얘기는 잘 들었는데 그러면 WIS는 뭐 어떤 로드카바 실링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소개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그림은 실린더 그림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건 실린더 그림이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각 실의 이름과 소재와 주요한 기능과 그 다음에 특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이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실린더잖아. 우리가 이제 기름을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실린더에서 기름을 새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은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질문을 하면 고객들이 대부분 로드실이 가장 중요하지. 혹은 또 약간 좀 개념이 있는 고객은 버퍼실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뭐 더스트실이 중요하지 하는데 대부분 로드실이나 버퍼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웨어링이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웨어링이 여기 이제 피스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로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로드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지 예를 들어 버퍼실, 로드실 이런 애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지. 이 로드가 예를 들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버퍼실, 아무리 좋은 로드실을 갖다 놓더라도 이제 편마모가 와가지고 누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좋은 로드실, 버퍼실 뭐 이런 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로드가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면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로드가 평행을 유지해서 잘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웨어링이다. 그래서 웨어링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웨어링은 페놀릭 웨어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페놀릭 웨어링이 두껍거나 뭐 그러면은 하여튼 그렇게 일반적인 것을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 히다치 장비나 혹은 최근에 어떤 그 제조의 경향들은 이제 큰 어떤 예를 들어서 외경이 큰 그런 실린더를 만드는데 피스톤은 아주 작고 컴팩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실린더 자체를 컴팩트하게 만드는데 많은 힘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웨어링이 굉장히 얇고 높이도 낮고 뭐 이런 식의 웨어링을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웨어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잘 써야 된다라는 점을 저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WRS는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설명 보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외경이 100파이 이상, 그 다음에 이 두께가 2.5mm 이하, 그 다음에 높이가 15mm 이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이렇게 100파이 이상 되면 이제 외경이 큰데 이 두께는 되게 얇고 높이는 낮고 겁나 큰데 이제 얇고 이제 높이도 낮고 한 그런 연약한 아이를 쓸 때는 좋은 거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원래는 이제 아라미드 웨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 딱딱한 정도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그 불에도 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탄성도 좋고 한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일반 페놀릭 웨어링보다 한 3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S 쪽에서 실킷을 팔 때는 가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C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라파이트 웨어링을 써라 라면서 GWR 제품을 써라 라고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페놀릭 웨어링을 써도 되지만 일반적인 페놀릭 웨어링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하중으로 인해서 그것이 쉽게 갈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갈려 나가면 이 피스톤과 이 튜브 철과 철이 맞닿아 가지고 튜브를 다 갉아먹어서 이제 실린더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사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페놀 웨어링을 쓰면서도 이 쉽게 갈려 나가지 않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웨어링이 언제나 윤활이 좀 좋으면 좋겠구나. 즉 이 웨어링이 실린더 표면과 마찰이 될 때 마찰이 적으면 천천히 갈려 나가니까 오래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연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필 심이 흑연이죠. 그라파이트라고 하는데 그럼 그 그라파이트를 이 웨어링을 제조할 때 첨가해 가지고 이 웨어링이 이제 마찰을 할 때 그 흑연 때문에 부드럽게 이제 마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마찰이 되니까 천천히 닳겠죠.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연 웨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페놀 웨어링보다 한 뭐 20-30% 정도 비싼 거니까 1,000원 하면 1,3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실킷이 300원 더 비싼데 예를 들어서 더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면 투자할 만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세한 설명을 보시면 메터리얼은 그라파이트 필드 레인포스트 페놀릭 패브릭이라고 그랬죠. 페놀은 이제 이거 만들 때 사용하는 레진이고 패브릭은 이제 천이란 뜻이죠. 레인포스드는 압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라파이트가 필드 됐다. 그라파이트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다음 메인 펑션은 뭡니까? 컨트롤 더 센터 오브 더 로드. 이거 아까 얘기했죠. 피처 보면 High compressive strength and lubricant material is strong for high lateral load and lubricant sliding.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소할 만한 단어는 lateral load라는 거예요. lateral load는 한자로 말하면 횡압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 실린더가 항상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 그러면 예를 들어 피스톤이 이렇게 이제 실린더가 옆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피스톤 머리가 무겁다. 그러면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웨어링이 빨리 닳아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하이 컴프레시브 스트렝스는 높은 압축 강도 그런 뜻이고요. 루브리컨트 메타리얼이 이제 그라파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즈 스트롱 포 어디에 강하다? 하이 레처럴 높은 횡압, 높은 중력에 강하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슬라이딩을 하게 도와준다
그게 이제 그 웨어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실이 뭐냐라고 하면 또 이제 여기서 또 그럼 로드 실이겠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버퍼 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또 버퍼 실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버퍼 실이 99%의 모든 압력을 다 잡아주고 하드 캐리하는 아이기 때문에 버퍼 실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HB, HW 우리 회사는 있고요. 메타리얼 보면 히트 레지스턴스 PU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퍼실의 폴리우레탄의 사용 온도 조건이 예를 들어서 100도 대비 110도짜리가 이 전체 실린더의 수명을 2000시간에서 6000시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버퍼실 사용하는 그 고물성 버퍼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U641 소재 그거보다 훨씬 좋은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장시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AS 쪽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고품질의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펑션은 버퍼링 99% of high pressure 높은 압력의 99%를 다 감압시켜 준다. 그리고 이제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잖아요. 그죠? 높은 압력과 온도를 99% 다 막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피처는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resistance. 그죠? 높은 압력과 온도에 견딜 수 있는 폴리우레탄이죠. 그 다음에 low friction design. low friction design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버퍼실에 보시면 여기 A 부분에 보시면 A 부분이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예를 들어 로드와 닿는 면에 이제 D를 보세요. D에 보면 사선으로 옆으로 쫙 줄이 많이 거 있죠. 예. 거기 줄이 가 있고 이 로드의 립이 이제 로드와 맞닿는 이 끝립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루브리컨트 그러니까 로드와 실이 마찰했을 때 부드럽게 마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우 프릭션 디자인이라는 건 그런 얘기고 백 프레저 릴리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랬는데 백 프레저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로드 이제 위 그림에서 보시면 로드 실이 있잖아요. 그죠? 로드 실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버퍼 실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간이 로드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은 이 공간에 지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압력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정상적인 압력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압력이라 그래서 배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압이 아니라 배압입니다. 뒤에서 오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거기 압력이 차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버퍼실을 자꾸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은 버퍼실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버퍼실을 밀어가지고 이 정압이 이렇게 오더라도 바른 방향에서 압력이 오더라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압력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로드 그 버퍼실 쪽으로. 그러면 실링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로드실과 버퍼실 사이에 있는 이 압력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빠져나가냐면은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F 부분이 있죠. F 쪽 부분으로 해서도 나가고 E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도 그 나쁜 배압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이 잘 빠져나가면 얘가 항상 제자리에 있으면서 제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이제 안정적으로 잘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요게 굉장히 우리 회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WS 로드 커버 실링 솔루션의 거의 이제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버퍼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A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A 부분에 이제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둥그렇게 했냐면
이제 NOK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날카롭게 세모 모습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날카로운 립이 그 유막을 다 긁어요. 그러면은 유막을 싹 긁어버리면 이 철과 이 폴리우레탄이 1대1로 딱 맞닿는 거라 가지고 거기에는 높은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볼펜이 이렇게 굴러가서 자연스럽게 글씨가 써지듯이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쭉 지나가면서 유막을 오히려 만듭니다. 이렇게 둥글게 해놓으면 얇게 유막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와 로드실 사이에 항상 유막, 기름의 막이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D 부분이죠. 옆으로 이렇게 사선 간 거. 거기에 이제 로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사이에 기름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기름이 그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드 표면과 이 표면이 이제 항상 이제 마찰을 일으키는데 그때에 굉장히 그 기름막 때문에 그 틈틈이 들어가 있는 기름막 때문에 부드럽게 실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염두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자료에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요 이제 폴리우레탄에 대한 소개만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높은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폴리우레탄 소재를 썼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윤활 A와 D 이렇게 이제 윤활이 좋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찰에 좋고 그 다음에 F와 E 통해서 배합이 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온도와 마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고요. 얘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요건은 높은 압력을 얘가 이제 다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압력을 고려해서 또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조치 차원에서 여기 이제 C를 딱 보시게 되면은 이 앞 내경 쪽에 있는 이 폴리우레탄 립이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NOK 같은 경우는 이 두께가 우리 거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두껍게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껍게 하면 높은 압력이 와도 잘 견딥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D 부분이에요. D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커먼 나이론 백업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이론 백업링이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시중에서는 나이론 백업링을 뭐 한 70도 정도 뭐 그거보다 약간 높은 거 이런 걸 씁니다. 그런데 이 나이론의 경도가 70도면은 이 70도는 몇 바까지 견딜 수 있냐면 350바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실린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350바가 사용 최고 압력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350바가 사용하는 최고 압력인데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70도 정도 되는 나일론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험한 환경에서 씁니다. 그래서 순간 압력이 뭐 예를 들어서 유압이 이제 들어가는 압력은 350바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굴삭기를 가지고 막 뭐 돌을 깨고 막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버켓 가지고 막 돌을 막 깨고 막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순간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350바 이상으로. 그때도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실이.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 나이론의 경도가 나이론 백업의 경도가 예를 들어서 70도다. 그러면 얘는 350바까지 쓸 수 있는데 이 아이가 80도다. 그러면 이 나이론은 몇 바까지 견딜 수 있냐면 700바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2배죠. 10도 차이인데 2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버퍼실의 백업링 같은 경우에는 80도짜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이론 백업은 800바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퍼실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버퍼실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PU는 U916 소재고 경도는 93도. 얘는 압력을 500바까지 견딜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사용 온도의 템퍼레이처 레인지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30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NOK에서 지금 최고 사용 온도는 120도까지였죠. 근데 우리는 130도까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9216 폴리우레탄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소재가 좀 바뀌면서 U9221M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폴리아미드 소재는 이제 나일론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Y7212 소재고요. HSD 경도로 해서 80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A 부분은 라운드 립 헬프 포 메이킹 오일 필름 이렇게 돼 있죠. 오일 필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 둥근 립은. 두 번째는 fine horizontal line capturing the oil when the load up and down. It help for making oil film. 그죠? 이 이제 얇은 이제 횡으로 된 선들은 오일을 그 안에 이제 캡 이렇게 잡아두는데 잡아두고 이제 로드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그것은 오일 필름 유막을 만들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C 부분은 이제 두꺼운 그 폴리우레탄 립인데 와이드 실링 립 앤 히트 레지스턴스 PU 메탈리즈. 그죠? C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굿 포 하이 프레저, 높은 압력에 좋다. 그리고 하이 템퍼리처,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도 좋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 다음에 D는 뭐죠? D 이제 나이론 백업이죠. 하이 하드니스 백업링 캔 레지스트 언틸 700바. 높은 나이론 백업링의 경도는 700바까지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소개되어 있네요. EF가 뭐예요? 아까 설명했죠. EF는 이제 백프레저, 배압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이 EF는 백프레저를 위한 것인데 백프레저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실의 내구성을 더 개선해 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까지 했죠. 다음은 이제 뭐냐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로드실이다. 그 다음에 로드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IUW2를 추천하고, 이 로드실의 소재는 폭사이드 MB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와 배합한 그런 소재입니다. 일반 MBR보다 수소와 배합을 해가지고 더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펑션은 Finalize Load Cover Seal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로드 커버 실링, 그죠? 파이널라이즈, 최종적으로다가 기름이 새는 거를 최종적으로 막아주는 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처의 먼저 특징 보면 하이 엘라스티시티, 높은 탄성, and 그리고 low friction material, 그리고 저마찰의 소재는 decrease the cylinder inside temperature는 이렇게 이제 마찰이 적으니까 그 마찰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실린더의 온도를 낮게 해준다. 그런 표현이고요. 백프레저 릴리지드 디자인. 이제 백프레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백프레저가 이제 발생하는데, 백프레저가 예를 들어서 버퍼실과 로드실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요 이제 이 더스트실과 여기 오른쪽에 보면 더스트실과 이 로드실 사이에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도망 나와야 되는데, 이제 로드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나요? B 부분인가요? 예. B 부분. 여기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홈이 있잖아요. 그죠? 그 홈을 통해서 이제 그 압력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조치가 돼 있다라는 소개고요. 그다음에 excellent ability to follow low temperature eccentricity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좀
보이면 좀 선물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로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로드가 예를 들어서 뭐 횡압을 받아서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는데, excellent ability of follow low temperature eccentricity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로드가 이렇게 한 곳으로 처질 수가 있거든요. 처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 폴리우레탄 로드실을 쓰고 처진 상태에서 낮은 온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가동하려고 하면은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막 이제 시작하려면 기름이 줄줄줄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얼지 않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그 탄성을 언제나 유지하면서 로드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센서리라는 거는 이제 중심, 핵심 뭐 이런 뜻인데, 하여튼 로드를 따라 가지고 잘 따라당기면서 실링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낮은 온도에서도 고무 소재가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튼 그런 특징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C 부분이에요. C 부분. 여기 이제 C 부분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wide widths help to prevent initial oil leakage for low temperature and good for even old machine which want the road or groove, 이렇게 해놨네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이 C 부분, 그러니까 내경과 외경, 우리 실의 내경과 외경이 넓어요. 그래서 보통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로드와 그 그루브, 그 공간이 있잖아요. 실이 들어가는 공간.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뭐 7.5다, 7.5mm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실을 보통 9mm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장착되는 그루브보다 약 20% 정도 더 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실을 디자인하는데, 이 그 고무 로드실, 우리가 지금 추천한 이 고무 로드실은 실제 장착되는 그루브보다 한 30% 더 큽니다. 30%가 더 크니까 30%가 더 커요. 그렇게 하면은 뭐에 좋냐면은, 이제 구형 장비의 경우에 이제 20%만 큰 실을 꼈을 때, 구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로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에 의해서 로드가 닳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80파이 로드다 그러면 막 오래 사용하면 걔가 79파이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20%만 큰 로드실을 이렇게 썼을 때는 기름이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폭이 더 넓은 로드실을 써가지고 그런 닳아 없어진 부분까지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폴리우레탄을 한 30% 되게 해가지고 쓰면 아주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예,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많이 오래된 장비에는 그렇게 해서 쓰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나쁜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딱딱한 경도의 폴리우레탄을 그거 이제 립을 넓게 설계해서 하게 되면은 당장 이제 꽉 막아주는 거는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너무 소재가 딱딱해가지고 마찰이 엄청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오래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K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그런 것도 그런 오래된 실린더도 있으니까 혹은 이제 실린더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오래되면 로드가 닳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실을 좀 넓게 만들자. 그래서 30%를 설계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넓게만 만들어 버리면 마찰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럼 소재를
말랑말랑한 소재를 쓰면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NBR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규격은 이렇게 30%로 크지만 얘는 말랑말랑한 소재라 가지고 기름이 새는 것은 막아주면서도 마찰은 높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 마켓에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실킷이 들어가 가지고 사용하게 될 실린더의 환경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새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아주 오래된 장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럼 새 장비에도 좋고 오래된 그 장비에도 좋은 로드실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고무로 된 이 립이 넓은 이 소재를 쓰면은 뭐 새 장비는 새 장비대로 오래된 장비 오래된 대로 모두 잘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오일이 나가는 걸 다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이제 만약에 높은 압력을 받아버린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일을 못해요. 그런데 얘가 버퍼실 때문에 얘가 직접 받는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무 로드실 자체적으로는 이 위쪽에 이제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킹 프레저가 위드아웃 백업링 그러니까 백업링 없이 0에서 14 메가파스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14 메가파스칼은 140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700바 했을 때 9바가 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굴삭기 전격 압력이 350바이기 때문에 그럼 350바가 딱 왔을 때 버퍼실이 걸르고 난 다음에 로드실로 가는 압력이 그럼 몇 바냐? 그럼 4바 정도밖에 안 되네요. 4바는 되게 낮은 압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편안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AS 쪽 특별히 이제 뭐 신장비도 뭐 그렇겠지만 특별히 애프터 서비스 마켓 쪽의 로드실은 이 고무 로드실 이것이 가장 이 버퍼실과 함께 쓴다면 이것이 가장 적합한 로드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 로드실이 위쪽에 보시면 위드 백업링과 함께 쓰이면 210바까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그런데 버퍼실을 같이 끼면은 여기 설명 나와 있네요. 0에서 35바까지 35 메가파스칼이면 버퍼실까지 하면은 얘가 이 로드실이 350바까지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번 여기도 설명 볼까요? IOW2는 MBR A9516 소재고요. 경도는 A 경도로 88도고요. 사용 온도는 마이너스 30도에서 130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한 100도까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HMBR 개발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130에서 140도까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킹 프레저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 보시게 되면 A는 뭘 설명했냐면 이제 소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퍼록사이드 MBR은 improve durability of steel 그 내구성을 더 좋아지게 한다. 그리고 excellent elasticity of MBR help to decrease of cylinder temperature for low friction. 그러니까 이제 탄성이 좋으니까 마찰열이 적다라는 표현이고요. MBR is excellent material for follow eccentricity even low temperature. 낮은 온도에서도 그 탄성을 항상 유지한다. 그래서 소재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B는 뭡니까? Inner and outer lip has for back pressure release. 예, 거기 이제 홈 있는 부분 있죠, 위쪽에. 그 부분은 배압, 이제 압력, 그런 정격 압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압력들이 그리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 홈을 통해서 또 정격 압력들이 이 홈을 통해서도 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일이 꽉 잘 찾아서 이 립을 쫙 벌려줘야지 실링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디자인이고요. C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 립이 넓어가지고
이제 오래된 실린더나 새 실린더나 모두 적합하다.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실이 이제 BRDW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BRDW는 이제 로드실을 도와주는, 로드실이 삐져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백업 링이죠. 우리는 BRDW이고요. 우리가 지금 OEM DI 파워 같은 건 100% 저희 거가 다 들어가고 있고, 이제 어디죠? 위프로에도 저희 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고압 실린더에 고압 실린더용 백업링으로 저희 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제품도 예뻐가지고 이제 AS 쪽들 바이어들도 이제 실킷 퀄리티를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과거에 뭐 순수 백업링 테프론, 아니 순수 테프론 백업링이나 브론즈 테프론 백업링 사용하던 걸 다 우리 거로 바꾸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봤을 때 와우 예쁘게 생겼다 이런 느낌 들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메타리아는 쇼크프루프 루브리컨트 메타리아 필드 폴리아미드라고 했죠. 그래서 폴리아미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나일론 소재고요. 이 BRDW 안에는 쇼크프루프, 그러니까 충격 방지, 그다음에 루브리컨트 메타리알은 이제 윤활 성분의 메타리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몰리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방충격 그런 소재가 그 안에 지금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과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브론즈 테프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브론즈 테프론 백업링 같은 특성을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데, 브론즈 테프론보다 더 강하면서 오일 오염도 없으면서 싸면서 예쁘면서 뭐 이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펑션은 프리벤트 익스트루전 오브 로드실이 이렇게 익스트루전이라고 하거든요. 밀려 나가는 거를 이렇게 밀림을 방지해 준다. 그다음에 피처는 루브리컨트 메타리알이 헬프 디크리싱 실린더 템퍼레이처. 이거는 이제 여기 몰리 성분이 들어가 가지고 흑연 성분이랑 역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마찰이 발생하는데 그 마찰을 이제 그 윤활 성분이 있으니까 마찰 줄여준다는 얘기고요. 하이 프레저 레지스탱스라는 거는 높은 압력에도 잘 견다. 왜냐? 쇼크프루프 메타리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프리벤트 오일 폴루션. 그러니까 아까 로드실 이제 NOK에서는 IUH 고무 로드실과 함께 브론즈가 첨가된 테프론 백업링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NOK도 전에 아니 DI도 전에 이제 그렇게 썼었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 백업링 안에 있는 브론즈가 이제 철 성분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막 갈려 나와 가지고 결론적으로 오일을 더럽히는 현상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됐는데, 아무튼 우리 이 나일론 소재를 쓰면 그런 뭐가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오일이 더러워지고 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스 유징 MBR and PU 로드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백업링은 PU 로드실과 MBR 로드실 모두 함께 쓸 수 있다. 네, 그런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백업링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죠. BRDW이고 Y7106 소재고요. 68 플러스 마이너스 5도네요. 경도가 D경도로. 템퍼레이처는 마이너스 55에서 120도까지 쓸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부분은 뭘 얘기했냐면 soak proof material is good for high pressure. 그 다음에 this material is suitable for using MBR seal also with PU seal also. 그 다음에 테플론 루브리컨트 메타리알이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help for smooth sliding over load 이렇게 돼 있네요. B는 뭐냐면은 인사이드 라운드링. 요게 이제 그냥 각진 사각형이 아니 직사각형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라운드 엣지 디자인이 굿고 슬라이딩
오브 더 로드. 로드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 다음에 without any scratch. 스크래치가 없게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디자인도 그렇게 멋지게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C를 이제 좋은 웨어링 딱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좋은 버퍼실 딱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래서 윤활 성분이 있는 웨어링을 쓰고, 그 다음에 내열 폴리우레탄과 높은 강도의 나일론 백업링이 사용된 버퍼실을 쓰고, 그 다음에 넓은 립의 로드실, 그 다음에 탄성이 좋은 고무 로드실 그걸 쓰고, 그 다음에 마치 브론즈가 들어간 테프론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백업링, 나일론 백업링을 쓰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다가 기름이 새는 것을 막아준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오일이 새지 않도록 우리는 하고 있어. 어때? NOK 거보다 우리 게 멋지지 않니? NOK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 그들의 방법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방법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림인데요. 우리의 이제 메커니즘을 한눈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위에서 하이 프레이저가 이렇게 쫙 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버퍼실이 뭐라 그래요? Believe me, 날 믿어라. I will protect you 99%. 내가 너를 99%다 보호해줄게. Please finalize sealing only. 그냥 너는 조금 가는 그런 기름만 잘 막아줘. 그러면서 이제 얘가 딱 버퍼실이 딱 그러죠. 그러면 그 아래 있는 애가 누구예요? 로드실. 여기 이제 이 만화 제목이 더 로드실 프린세스네요. 로드실 공주 이야기네요. 그죠? 이 IUW2가 되겠네요. 그죠? IUW2가 공주야, 공주. 그래서 이제 버퍼실이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야, 조금만 네가 좀 나머지만 잘 처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드실이 Thank you, I'm okay. 고마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네요. 너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고 BRDW 백업링이 이제 그 로드실에 깔려서 잘 웃고 있네요. 그죠?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뭐 오는 압이 많지 않으니까 또 로드실도 뭐 잘 견디고 있나 보네요. 그렇게 이제 둘이 이제 꽁짱꽁짱 잘하고 있고, 이제 외부에서 오는 나쁜 더스트 같은 경우 이제 맨 아래에 있는 I will protect you from outside foreign objective. 바깥에서 오는 이상한 놈으로부터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호해주고 있어? 로드실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래서 로드실 자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프트한 메탈리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뒤로 버퍼실과 더스트 와이퍼가 잘 지켜줘서 로드실 프린세스가 행복하게 잘 살아서 절대 기름이 새지 않게 한다. 이것이 원형실에서 자랑하는 내용인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 봤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좋겠네요. 그런 좋은 솔루션을 가졌네요. 좋은 실의 제품을 쓰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생각해, 그렇지만 비싸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표에서는 아니 이런 효과를 내면서도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먼저 백업링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 나일론 백업링 BRDW 쓰는데 그게 단가가 0.57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우리 회사 기준이에요. 브론즈 백업링이 1.37불이에요.
그 다음에 HB/HW 95짜리 얘는 2.93불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버퍼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반 폴리우레탄 버퍼실을 씁니다. 그게 이제 0.94불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단가가 더 비싸네, 그죠? 우리 고물성, 우리 HB/HW 단가 비싸요. 그 아래는 IUW 9510, 그러니까 우리 고무 로드실 썼죠. 그게 1.49불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야 이거 로드실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로드실은 NOK 걸 씁니다. 근데 NOK 거가요 지금 IUH 같은 경우 5.18불이에요. 우리가 살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웨어링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그라파이트 웨어링을 쓸 때 1.92불인데 이제 오른쪽에는 웨어링 별로 안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싼 걸 씁니다. 일반 패널을. 그게 1.21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메커니즘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실들은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된 실들, 로드실이나 백업링,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은 가격이 싸졌어요. 그래서 전체 합을 봤더니 우리가 지금 소개해주는 대로 예를 들어 BRDW, HBSW, IW2, GWR 이렇게 하면은 토탈 코스트가 8.82불이 나오는데 오른쪽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죠. 옛날 방식으로 NOK만 좋은 거 딱 쓰고 나머지는 버퍼실, 백업링, 웨어링 이건 아무거나 써도 돼 이렇게 했는데 코스트가 9.92불이에요. 더 비싸죠. NOK가 뭐 제일 뭐 저거 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더 비싸요. 112%나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놨죠. Even more stable ceiling solution but 12% lower cost. 오른쪽에 있는 그런 실 구성보다 더 안정된 실링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지만 코스트는 더 낮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하고 있는 방법을 이렇게 바꾸시면 오히려 코스트가 낮아지면서 품질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들. 그래서 high quality and competitive price. Why are you waiting for? 예. 높은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 당신은 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WRS를 선택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이해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